가장 최근작으로는 시한부 황후의 나쁜 짓, 같이 목욕해요 공장님. 네이버 시리즈에서 2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작품들이 한 2개 정도 있고, 최근에 웹툰화가 결정돼서 웹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의 저자 정문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알게 된 분이 웹소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열심히 쓰시는데 웹소설 너무 안 읽어보셨어요. 이 시장을 모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좀 잘 안 와요. 그리고 그 시장에는 그 시장만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이 있고 호흡이 있고 기존에 깔린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건 성공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시장조사 정말 100번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러고 가게 문을 열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 주위에 뭐 있는지 모르고 나랑 똑같은 업종의 판매자가 뭐 파는지도 모르는데 성공을 하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웹소설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게 웹소설 작가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웹소설 시작할 때 되게 막막해요. 사실 너무 장르도 다양하고,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 내가 쓰려는 장르가 뭔지 확실히 해야 돼요. 초보분들이, 신인분들을 생각할 때 되게 아이디어 글감을 막 샘솟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떤 장르에 명확한지, 이게 남성향 안에서도 게임 판타지인지 현대 판타지인지 퓨전 판타지인지, 이걸 가름을 먼저 해놓고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런 장르적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좋은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출판사에서도 잘 안 받아지고 공모전도 어렵고 독자들한테 인기를 받기도 되게 어려워요. 물론 하늘이 내린 글발을 가졌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보다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장르적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쓰고자 하는 소재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막 악마도 나오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막 성공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이러면 아무도 설득할 수가 없거든요. 머리가 2개 달린 악마가 영웅을 만나서 크게 싸우고 간복해서 천사가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해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그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 너무 재밌겠다, 진짜 10사람한테 보여줬을 때도 이거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까지 그 한 문장을 거쳐야 돼요. 이 한 문장도 남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 한 문장도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줄 수 없다면 그 소설은 완성을 하게 되더라도 좀 매력적인 작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장르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확실히 정할 것, 모든 사람이 혹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요소를 가득 집어넣을 것 추천드립니다. 학력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양한 그 루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은 중요하죠. 내가 학벌이 어떻게 되든 이런 거가 아니라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근데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 건 나의 미래의 일이고,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작품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썼던 작업은 되게 금방 까먹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새 작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작가로 생활을 하고 특히 전업 작가가 된다는 건 한 작품을 히트시키는 게 아니라 히트시킬 만한 작품들을 꾸준히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 내려면 뒤에 작품의 의미를, 물론 의미도 있고 등단작은 등단작이어서, 아니면 첫 웹툰화 된 작품은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현재 쓰는 작품을 생각을 많이 하고, 심지어 지난 작품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건 제가 작법서를 냈는데 작법서를 그렇게 내겠다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웃기는 작가 빵무늬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그럼 작법서도 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자주 들어오고 출판사에서 컨택이 들어서 냈는데 이게 최근에 대만에 판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해외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예상치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데서 오는 좋은 소식들, 그런 게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탑티어 작가님들은 거의 다 30, 40대 이상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오래 활동했던 분들, 이게 글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정말 타고난 반짝반짝한 재능 때문에 한 작품 써서 빵 뜬 작가님들도 분명 계시는데 이게 필력이라는 게 꾸준히 다져져서 생기는 그 성실함이 만드는 재능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실함 없이, 다져진 시간 없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인기 있는 전업 작가님들 보면 연령대가 되게 높고, 그리고 이 웹소설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장르 문학 하시고 그 다음에 대여점에서 로맨스 쓰시고 판타지 그렇게 유통하시던 분들이 지금 웹소설 쓰시면서 탑티어 자리를 유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감각을 따라가는 그 팔로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잃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는 편이고요. 웹소설도 많이 봐야 되고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 되게 유행했잖아요.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요즘 동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지 작가는 그거를 항상 촉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작 웹소설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꼭 그것만 판다고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호흡을 같이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쉬어야 돼요. 일단 쉬는 거 말고는 답이 없고, 안 되는 걸 막 쥐어짜면 글도 불편해지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을 하루 써야 되는 분량과 매달 써야 되는 분량, 그리고 런칭까지 마감 이런 거를 스스로 타이트하게 잡고 압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글을 못 쓰는 것 자체도 되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도 쉬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흘려보내고, 그런데도 안 되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뭐 로맨스 판타지라고 하면 로맨스 판타지 관련된 작품 말고, 지금 내가 이거 쓰고 있는 작품의 스토리 진행 사항이 무슨 전쟁에 관련된 얘기다 그러면 전쟁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봐요. 그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 스토리 진행에 맞는 애들을 막 보다 보면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창작은 자기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콘텐츠 즐기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내 걸 너무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안 만들고 싶어도 계속 머리가 그쪽으로만 가고 그쪽으로만 관심이 쏠려서 창작을 그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작을 하게 되면 해서 기쁜 사람들이 있고 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너무 기쁘고 그러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거든요. 이 창작을 되게 기쁠 때도 있고 이거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만둘 수가 없는, 기질적으로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창작의 길을 가고,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거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이게 가늘고 길게 하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창작은 가늘고 길게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런 꾸준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운이 오히려
어쩔 때는 9 정도, 9.5에서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운이 닿지, 하다가 그만두면 그 운이, 내가 몇 발자국만 가면 그 운이 있는데 그 몇 발자국 전에서 아, 난 이 길이 아닌갑다 하고 그만두면 그 내 몇 발자국 앞에 있는 운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웹소설 같은 경우에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이번에 런칭을 했는데 나랑 같이 6작품 런칭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조회수가 몇 등인지 실시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기가 더 쉬워. 같은 날 런칭한 누구는 벌써 저렇게 터졌는데 난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너무 슬퍼지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런 우리 다 괴롭고 힘든 그 시절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참고 내 몇 발자국 앞에 있는 운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